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물론 아직 백기투항으로까지 볼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예봉이 꺾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는 오늘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런 헌법소원과 국회의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은 무기한 연기,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늘 심판에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침해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최상목 대행을 압박한다는 것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그의 친구인 이재명의 계획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마은혁을 밀어붙여서 3월 내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고 6월로 예상되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이전인 5월 중으로 조기 대선을 실시한다는 것이 문영배와 이재명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은 지금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은혁을 조기에 투입한다는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했고 임명할 수 있을지조차 지금 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임명이 늦어지면 가령 탄핵 심판이 두어 달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합류시켜서 심판을 맡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은혁의 임명 가능성은 급속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만약에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게 되면 탄핵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감옥으로 가야겠죠. 헌재가 왜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우선은 여론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서 적게 잡아도 전국 10여 개 도시 이상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 반대, 윤석열 석방, 헌법재판소 폐쇄,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눈 감고 귀 막았지만 안 보고 안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은 명백한 절차상 위반이었습니다. 마은혁을 추천한 것은 우원식이 아니라 의원들이 합의체인 국회였습니다. 물론 민주당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름은 국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은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원식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라는 청구인 명의에 국회라는 이름을 적어서 청구를 했습니다. 국회 명의 도용이죠. 이런 것은 형사처벌은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또 마은혁이라는 인물 자체의 흠결에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은혁은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인물입니다. 인민노련은 1987년 결성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이었습니다. 인민노련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혁명을 목표로 한 그런 단체입니다. 마은혁은 다른 여러가지 사유도 결격 사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사회주의 지하혁명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은 더욱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형배와 이미선, 정계선 등의 성향과 과거, 그리고 또 주변 인물들, 눈에 보이는 편향성에 대한 폭발적인 의혹 제기, 이런 것들도 헌법재판소를 주춤하게 만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좌파들의 뻔뻔성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밀어붙이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밀어붙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문형배가 우려했던 사태가 터져 나왔지 않겠나, 이런 추측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누군가가 한 명 또는 복수의 헌법재판관이 아마 강력한 태클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자체의 존폐 위기가 걸린 이 정도 상황인데도 지금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면 굳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소란을 떨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 사안에도 모두가 입 닫고 밀어붙이자, 이런 의견이라면 굳이 마은혁을 데려오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복수의 헌법재판관이 나서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마은혁에 대한 심리를 제기키로 결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수결의 방법을 통해서 억지로 오늘 밀어붙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범 속에서 밀어붙이는 것이죠. 자범 속에서 밀어붙이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하지 않을 명분을 주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흔역은 어떻게 될까요? 문영배와 이재명은 마흔역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제 와서 마흔역을 다른 후보로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마흔역을 포기하면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확률이 거의 훨씬 높아 보입니다. 거의 유력시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자기들끼리는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영배 등이 봤을 때 8인 체제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는 탄핵안 인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마흔역을 무리해서라도 지금 데려오려고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흔역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5대3으로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좌파들 내부적 표 계산으로는 많이 잡아도 5대3 정도로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명이 있어야 탄핵안이 인용되는데 마흔역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법적 절차를 벗어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끝까지 변론을 제기하겠다고 한 것은 마흔역을 데려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들의 절박성을 볼 때 어떻게든 억지를 부려서라도 최상목 대행에게까지 넘기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과 문영배는 분명 그렇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재판소는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의혹은 분명히 차고 넘치고 있고 또 밀어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흠결이 너무나 심한 상황입니다. 문영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적합성이 부각되고 있죠. 그리고 또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헌법재판소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투표의 기본인 투표수와 투표자 수 검증을 요구하는데 문영배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기각시켜버렸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부적합성에 더해서 부정선거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됐는데 헌법재판관들 8명 중에는 지금 지역선관위원장 출신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헌법재판관 구조 역시 논란이 지금 앞으로 불가피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앞으로도 헌법재판관들의 부적합성은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고 이런 논란이 계속 가중되는 와중에도 시급하지도 않은 마흔역을 끝까지 밀어붙이기에는 아무래도 힘이 붙일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이나 문영배나 지금 여론의 무서움을 새삼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과 문영배가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최상목 대행이 무조건 임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고사항이지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는 국회에는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부여했고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을 부여했습니다. 임명권에는 거부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최민희, 지금은 국회의원이죠, 최민희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거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최민희는 버티다가 결국 포기를 했었습니다. 운 좋게도 배지를 달고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 방통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최민희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하려 하다가 대통령이 거부해서 끝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의혹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일축할 수 있을까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불이 일단 붙게 되면 지역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 4명이나 있는 헌법재판소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흔역 임명을 둘러싼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최상목 대행의 뚝심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최근 들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악법들에 대해서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내란 특검 역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려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제기하라는 반박문도 보내서 관철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최상목 대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가는 자살골이 될 뿐입니다. 최 대행도 이 같은 민주당의 처지를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스탠스라면 최 대행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흔역을 임명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흔역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최 대행의 손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최 대행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최상목 대행에게 상모가 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자기 권력을 선택할 힘을 부여하는 것이나 또 마찬가지가 됩니다. 제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입니다. 최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 반면 헌법재판소는 예봉이 꺾어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마흔역 임명 보류에 대한 심판 선고를 연기했는데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법이고 위헌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심판 과정을 거쳐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보관이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운운한 것은 사실상 인용을 전제로 한 발언입니다. 천재영 공보관이 중요한 자백을 한 셈입니다. 감사합니다.